내 기준에 이거는 레전드야.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제목부터 되게 스펙타클한 사연이에요.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언니를 7년 만에 만났어요. 뭔가 심금을 울리는 제목이에요. 어떤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도 사연을 받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일단 보내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도부에 있는 언니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는 지각을 하거나 교복 마이를 안 입으면 선도부 언니들이 이름을 적고 벌점을 매기는데 저는 지각을 많이 해서 언니들이 잘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사연자분 일단 지각쟁이야. 그 중에서도 한 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언니들에 비해 더 무섭다고, 의외로 공부도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언니였어요. 왜 의외로 공부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거야?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닌가? 아무튼 저는 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언니한테 찍혔습니다. 하필이면 지각하는 날마다 언니가 서 있었고 갈 때마다 이름을 물어보던 언니가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을 외웠는지 제가 교문 밖에서 뛰어갈 때마다 야 조송 너 또 벌점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각하는 날마다 그 언니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당시에 벌점 제도가 있어서 벌점이 더 이상 쌓이면 안 되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루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버스를 올라타니 그 언니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또 운명적인 만남이네. 저는 사실 민망해서 못 본 척 앞자리에 앉았는데 언니가 옆에 앉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야 언니 입장에서? 이 새끼는 오늘은 왜 지각을 안 했지? 약간 이런 궁금한 마음에 옆에 앉았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이름 외에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언니였는데 그때 말 걸어준 게 시간이 지나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언니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괜히 얘기를 더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도착해서 교문까지 함께 걸어가는데 언니가 너 딴 길로 안 새고 교실로 잘 들어가는지 봐야겠다 라고 말하며 저를 데려다 줬는데 순간적으로 설렘을 느꼈어요. 근데 아무래도 멋있는 언니에 대한 동경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나 같아도 좀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언니의 그 말 한마디에 고등학교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니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에 지각도 하지 않으려 노력을 했고 언니와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기 위해 좀 더 이른 아침에 등교를 하게 됐어요. 인강 승리네요. 이 정도면. 버스에서 마주칠 때마다 언니가 먼저 다가와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제가 먼저 언니에게 인사를 걸고 옆자리에 앉곤 했어요. 언니의 고3이 끝나갈 때쯤에는 언니가 수능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학교에서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수능 준비하는 고3 좀 바쁘지. 그러다가 한번 학교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도 저를 보며 웃어주며 인사를 해주는 언니가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언니가 졸업할 때까지 매일매일 언니가 생각났어요. 이제 좀 학교 생활 적응하고 공부하는데 언니가 좀 잊혀질 무렵쯤에 다시 나타나서 뭔가 흔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이성에 관심을 가지며 연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년 내내 언니를 좋아했다는 걸요. 친구들이 좀 이제 연애 얘기를 하고 뭔가 이런 게 사랑이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게 동경심이 아닌 짝사랑이었다는 걸 사연자분은 깨닫게 된 거네요. 언니가 졸업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슨 용기였는진 모르겠지만 수능 끝나고 언니에게 찾아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그런데 나오면은 파국 시그널이거든? 그런데 언니는 그냥 웃어주면서 너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거절 아닌 거절을 했어요. 거절 아닌 거절이 아니라 그냥 거절이네요. 그게 정말 슬퍼서 남은 고등학교 생활 내내 언니를 생각하며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종종 SNS로 근황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거절 이후로 메시지나 친추를 걸 용기는 없었고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잊어갔던 것 같아요. 첫 짝사랑이 이제 좀 실패로 끝난 거죠. 그렇게 저는 24살이 됐어요. 이제 현재야.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한 후 취업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12월 말에 우연히 언니를 만났어요. 회사 앞에 생긴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긴가민가 할 틈도 없이 너무나도 언니와 똑같이 생겼고 목소리까지 똑같아서 며칠 동안 카페에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용기였는지 언니한테 무작정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과감한데? 그런데 의외로 언니는 흔쾌히 번호를 알려줬어요. 학교 다닐 때는 번호 달라 했는데 거절당했고, 두 번째는 번호 달라 했는데 언니가 오케이 했어. 그 뒤로는 민망해서 카페에 찾아가지는 못하고 연락만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언니는 휴학하고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고, 저는 대학을 졸업 후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각자 얘기를 하고 답은 빠르지 않았지만 얘기는 이어갔어요. 저는 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한테 왜 번호를 준 거야? 라고. 언니는 저에게 야 진짜 이거 완전 뭐지? 이 대답은 예상치도 못한 전개예요? 언니는 너 나한테 플러팅한 거 아니었어? 라고 왜 대답을 했어요. 저는 플러팅이라는 단어를 듣고 확신이 생겼어요. 플러팅이라는 게 이제 호감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 그리고 헤테로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 뒤로 친해져 전화도 하고 몇 번 카페를 들려 얼굴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제 고민은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네. 언니는 저를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저에게 학교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꺼내면 은근 피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의 인스타 계정을 보고 팔로잉 목록을 보는데 언니의 친구들이 남아있고 생일이 같은 걸 보니 그때 그 언니인 건 너무나도 확실하거든요. 언니가 저를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언니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과거에 좋아했다는 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꺼내야 할지,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는 걸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일단은 언니가 그때 그 사람이라는 건 너무나도 이제 확실하다 이거예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문제는 언니는 왜 고등학교 때는 번호를 안 줬을까? 그리고 왜 지금은 번호를 줬을까?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기억하고 있다면 그걸 왜 피할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죠. 언니한테 한 번도 고등학교 때 얘기를 제대로 꺼낸 적이 없나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꺼내고 싶어도 언니가 피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어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사연자분은 그거네. 처음에는 내가 좋아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 이러면서 얘기를 아예 안 꺼내는데, 근데 이제는 언니가 뭔가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대. 어떤 식으로 피하셨나요? 이게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보통 헤테로면 그냥 학교 후배야? 그러면은 여러분, 여자인 동생이 번호를 물어보면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화 주제를 자연스럽게 돌렸어요. 일단은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연자분의 궁금증도 해소를 하면서도 언니한테도 이 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내는 거죠. 언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알던 언니랑 닮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어때? 별로야? 이랬을 때 언니가 정말 과거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으면 그래? 이러고 넘길 수 있도록 그나마. 뜬금없이 보내면 안 이상할까요? 이상하죠, 당연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라고 서두에 달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 좋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냥 웃기만 해요. 그래서 왜 웃냐고 물어봤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묻냐는 거 아닐까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너랑 나랑 같은 학교 나왔나 보다. 히히.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기억하는데 언니는 기억 안 나? 라고 했더니 기억하니까 번호를 줬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뭐야? 야 잠깐만 기억한대요. 그럼 둘이서 그동안 뭐 한 거야? 빨리 말하지. 나 이 부분 맞을 수 있다 생각해. 옛날에는 선도부도 하고 뭔가 모범적인 모습이고 그랬는데 지금 만났을 때는 자신이 전보다 멋진 모습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나 이거 소름 돋아. 야, 나 진짜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언니가 수능을 망친 거야. 설사 그렇다 해도 다르게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속이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죠. 언니가 선도부를 할 정도로 청렴 결백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나 서울대 갔잖아 막 이런 식으로 또 구라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을. 야 잠깐만, 기억난대. 야 너 진짜 내 자신한테 소름 돋아. 나도 기억나지. 너도 나 좋아했잖아. 내가 수능을 거하게 망쳤어. 원하는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너가 반가워서 번호를 줬는데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를 너가 졸업하고 회사 다니는 거 보니까 민망해서 말을 돌리게 되더라. 언젠간 말하려 했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 맞네, 수능을 망해서 연락처를 안 주고 SNS 근황을 안 올린 거야.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언니분이 이걸 솔직하게 말해준 게 너무 대단하다. 그니까 어떻게 답장 보내셨나요? 저는 그냥 언니 다시 만나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속 시원하긴 한데 입장이 이해가 가요.
언니가 일단은 솔직하게 말해준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 신호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를 지금 제대로 직면을 했고, 그리고 언니도 이걸 나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사연자분한테 말했을 거고, 또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말했을 거예요. 한 번 보고 말 쌓이면은 자기의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긍정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분의 고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되셨나요? 네, 용기 주신 조성님과 성편이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니랑은 좀 더 알아가기로 했어요. 전 기뻐서 잠 못 잘 것 같아요. 언니가 저를 기억해줬잖아요. 아, 그쵸.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기분 좋으실 것 같아. 일단은 두 분이 알아가기로 했대요. 그쵸, 맞죠. 왜냐면은 과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사연자분 축하드리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꺽쇠꺽쇠. 좋은 소식 있으면 짧게나마 전달해주세요. 알겠죠?